네, 정모위원장 선후배 사이이신데 오늘 토론이 너무 뜨겁습니다. 지금 9214 쓰시는 분께서요. 조국 후보자는 나 아니면 사법개혁 못한다는 생각을 좀 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요 얘기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어제 입장을 밝히면서 제가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후보자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뜻은 없다는 걸로 들립니다. 문재인 정부 개혁 임무 완수를 위해서 끝까지 가겠다는 건데요. 두 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법개혁 적임자는 조국 후보자밖에 없는 것인가? 참 우리가 이 기가 막힐 때 이런 말을 씁니다. 적반하장, 언어도단, 고양이 이야기에 생생하게 맡기는 꼴이다. 근데 저는 지금 이 사태가 이런 말로도 도저히 이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정말 기가 막힌 심정이지만 이 문제를 계속 도덕적 하자 문제하고 이 범법 혐의하고 분리하자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조국 후보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조국 후보를 끝까지 이렇게 고집하느냐.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아마 조국 후보가 대체 불가능한 정권 재창출의 가장 중요한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정치를 이제 돌아볼 때 청와대권 4년 차가 지나면 집권 여당하고 갈등을 겪게 마련입니다. 이때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위기라는 게 대통령이 지명한 차기 후보자가 건재할 때 이 파고를 넘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한국 정치 역사를 돌아다 보면 그런 시도가 참 이 신기루구나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되면서 더욱더 큰 레임덕에 빠지고 파국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조국 후보가 개혁의 적임자다.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이 법무부의 개혁, 검찰의 개혁의 적임자다라고 이 강변하는 것 자체가 이 정말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지금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고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아마 국민들께서 그러실 겁니다. 우리가 법을 왜 지켜야 되나. 장관도 저러는데. 정말 이거는 우리가 이때까지 그냥 특정 장관에 대한 임명 강행가 오는 차원이 다른 중대한 국민적 저항에 봉착할까라는 점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민 의원님. 예.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이런 시각은 아마 20년 전에는 가능했을 것 같아요. YS가 깜짝 놀랄 만한 후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인재 당시 의원을 갖다가 자기 후계자로 지명하려고 한 시도 이후에는 다시는 그런 시도가 성공도 할 수 없고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문제를 임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과정에서 이 조국 후보가 서울대 교수 시절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사법 개혁과 관련해서 논문 게재 수도 제일 많고요. 또 피인용률이 제일 높습니다. 중요한 건 피인용률이죠. 그런 면에서 어떤 가장 준비된 후보라고 하는 생각을 갖다가 정권 입장에서 갖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저도 보고요. 다음 조국 후보가 어쨌든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없다 하는 얘기가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네. 그것은 자기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를 통해서 한번 걸러보고 최종적으로 국민의 심판을 구하겠다 하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지금 김용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법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가령 미국에서도 청문회 할 때 지명자의 무덤이라고 하거든요. 교육부 장관이 논문을 표절했다든지 아이를 부정 입학시켰다든지 그건 교육부 장관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결격 사유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최대 결격 사유는 뭐냐면 법을 어긴 거예요. 제일 흔한 게 내니 게이트입니다. 미국에서는 흔히 멕시코 중남미 이민자들을 갖다 20년 30년 전에 유머로 쓰죠. 저임금으로. 그건 이제 불법 이민자죠. 그러면 법무부 장관의 내니 게이트에 걸리면 끝입니다.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가 그냥 도덕적 일탈이냐 불법이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 문제라고 보는데 현재 우리가 볼 때는 불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를 통해서 도덕적 일탈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불법이 있다면 그 다음 단계지만 현재로서는 그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네. 하나만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지금 이제 명백하게 불법으로 거의 드러난 거. 검찰에서 이제 조사하면 수사하면 바로 나올 거. 자, 도국 동생이 사채를 빌리는데 그 사채 빌릴 때 웅동학원, 이 공익법인이 웅동학원이 사채에 대한 담보를 제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조국 후보자가 이사였고요. 자, 이거는 사립학교법에서 위반인 이게 상황이 분명하니까 이걸 이제 제가 검찰이 조사하자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언론에서 제기하는데 그 언론도 이 YTN에서도 하고. 그건 바로 아니라고 해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조간신문이 보도한 날 수사를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그 조간신문 중에 하나가 보도했는데 바로 그 청문준비단에서 바로 해명이 나갔고 다른 언론에서는 인용 보도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네. YTN 뉴스 FM 노영의 출발새 아침 4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여의도 촌철살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요 이슈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표창원 의원이 뭐라고 말했냐면 조국 후보자의 딸 논란은 후보자의 문제가 아닌 입시 제도와 사회 문제다. 즉 위법은 아니니까 입시 제도의 문제점을 손봐야 된다. 이런 식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제가 이 얘기 듣고 한편으로는 가소로웠고 한편으로는 치근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조국 후보자 살려서 자신의 진영이 누리고 있는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거. 특히나 자신들이 틀어줬던 도덕적 우위를 상실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디 갖다 붙일 게 없어서 입시 제대로 갖다 붙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법에 능한 소위 속칭 법꾸라지가 법망을 피해서 단지 도덕적 하자의 문제를 지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범법을 범했다는 혐의들이 있는 사건입니다. 저는 따라서 이 문제를 지금 계속해서 일부 언론이 만들어내는 이 일종의 광기다. 그리고 그 도덕적 하자 문제이지 범법 행위가 아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호도하는 것 자체가 정말 중차대한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표창원 의원의 말씀 이런 것 같아요. 우선 한영외고 들어가는 데 있어서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전형을 통과해서 합격한 거고 또 한영외고에서 3년간 평균 95점에 또 유학반 대표에 또 영어 성적도 좋았고 그다음에 그 당구던 논문을 갖다가 대학 입시에 제출한 바가 없고 일반적인 어떤 개발적인 소개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또 일반적인 어떤 그 전형에 있어서 전형 제도를 통해서 정당하게 어떤 합격한 것이고 부산의대도 미트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지금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다르게 누구나 공통적인 시험 항목이었기 때문에 어디에 지금 불법이라고 지정할 만한 것이 딱히 있느냐 그건 없지 않느냐. 그러나 다만 우리 사회가 계층별로 대학 입시 제도를 갖다가 이용하고 활용하고 거기서 다시 그 사다리 더 높은 사다리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계층별로 그 자기가 포착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다른 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더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다수의 어떤 우리 젊은이들의 아픔과 또 우리 사회 어떤 그 계층 분화, 양극화에 대한 어떤 고민의 저는 반로라고 봅니다. 네네. 3982 쓰시는 분께서 죄 없는 자 내게 돌을 던져라. 이 말이 생각났네요. 이렇게 말씀하기도 지금 하시고요. 지금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6355 쓰시는 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0754님께서 민 의원님께 여쭤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조국 후보자가 상대당에서 나온 후보자라도 마찬가지 생각이실까요?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셨고요. 9172 쓰시는 분께서는 우리 김용태 의원님께 여쭤봅니다. 자유한국당은 여당일 때 야당 때문에 국회가 안 들어간다고 얘기하던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청문회 할 건 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양쪽에서 이렇게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김용태 의원님, 9172 쓰시는 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좀 대답을 청문회 당연히 해야죠. 예. 국회 당연한 책무니까요. 청문회 당연히 해야 하고요. 이제 일정 잡아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청문회와 별개로 국회가 할 일이 있고 검찰이 할 일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검찰이 제대로 된 검찰이라면 이 그간 제기된 의혹이 아니라 의혹에 근거해서 형사소송법상 고발 들어간 건 즉각적으로 수사해야 합니다. 네. 민 의원님. 한간에 이런 말 갖다 많이들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복이 있다고. 근데 저는 야당 복이 정말 지질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에 있어서는. 네. 저렇게 협력하지 않은 야당하고 정치하려면 너무 힘들다 하는 네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야당할 때도 그래요.
지금은 너무 정치 전사가 많아요. 너무 이념 전사가 많아요. 사실은 경제적인 해법을 갖고 있는 솔루션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많아야 되거든요. 네. 저는 뭐 이런 그 정치 전선, 이념 전선에 나서는 걸 제가 사실 제 성격상 굉장히 싫어하고 그런 그 선동가들이 정치권에서 좀 많이 좀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야당이 자꾸 이렇게 어떤 이념 전선, 정치 전사들만 배양하다 보니까 국회는 하나도 안 들어가서 야당복이 정말 정치에 있어서 야당복은 지질이 없는데 그 결과로 선거에 있어서 야당복은 좀 우리가 누려오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이슈를 조금 달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토요일에 장애 집회를 열었는데요. 주최 측 추산으로 10만 명이 몰렸다고 하네요. 역시나 조국 후보자 규탄 대회였는데, 장애 투쟁에 대해서 그 당내에서 처음에 우려가 컸던 것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번 장애 투쟁 결과에 대해서 만족해 하시는 거죠? 뭐 처음에야 네네. 당내 행사로 기획을 했지만 우리 당원들 이외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국 사태는 단순히 우리 당 차원에서 그러니까 야당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이 분노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자리였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결국은 이 문제를 더욱더 엄정하게 해결해야 되고 이 국회에서는 청문회를 다음에 검찰을 향해서는 즉각적인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하는 일종의 국민의 명령을 받았다. 네. 그런 자리였다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어쨌든 황 대표가 결국 이제 보수 통합을 역설하면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이제 되었는데요. 이게 민 의원님 그 입장에서 보자면은 좀 위협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이 국민의 뜻을 같이 섞어서 네, 뭐 장애 말씀하신 투쟁하고 부분에 뭐 있어서? 보수 통합하고 본인을 내려놓겠다 뭐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네네. 하시잖아요. 예. 저는 국회의원 선거는 이제 보통 그 최악을 뽑지 않고 차악을 뽑는 선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4년 전에 보면 여론조사 하나하나를 개별적이게 하면 이제 그 방송 어떤 규정이 있어서 복잡하니까 그냥 큰 흐름만 말씀드리면 4년 전에 자유한국당의 전신이 우리 당보다 여론조사에서 한 15% 20%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180석 정도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선거관리위원장을 갖다가 좀 친박으로 인사를 해서 막 이미 전행을 하다시피 한 거죠. 근데 이미 9월 달에 네. 이번 총선에 정권 심판론과 안정론 중에 어떤 걸 택하겠냐고 물어보면 정권 심판론과 안정론이 붙었습니다. 치고 올라온 거죠, 정권 심판론이. 지금도 보면 여론조사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고 정권 심판론과 안정론 이렇게 놓고 보면 아직은 안정론이 더 높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렇지만 지금 조국 후보 사건으로 여론조사에서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유한국당을 갖다 볼 때 국민들이 호감도를 볼 때 호감도가 되게 한 25% 나오는데 비호감도는 그거의 2배, 3배가 돼요. 이것이 개선되지 않아 갖고는 자유한국당은 사실은 보수 통합을 하든 누가 짐을 내려놓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불편한 이미지를 최소화하고 호감을 갖다 높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런 장애투쟁 이제 그만하고 또 김용태 의원분과 같은 분들 갖다 좀 당의 간판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정치전사, 이념전사 이런 사람들은 좀 이성후퇴하고 물갈이도 하고 뭐 이런 것이 꼭 뭐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또 자유한국당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갑자기 있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소환하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김 의원님. 예. 뭐 이 문제 샛길로 빠질 여유나 시간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 대로 제가 YTN 통해서 안 윤석열 받아주시네요. 검찰총장한테 분명하게 촉구합니다. 본인이 2명의 대통령, 대법원장, 수많은 고위공직자한테 했던 것처럼 네. 추상같이 신속하게 엄정하게 이 조국 후보 및 일가족에 대해서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0252 쓰시는 분께서요. 한국당이 청문회를 할 자격이 있나요? 국회 선진화법 위반, 무시 등 대표적인 뭐 그런 단체 아닙니까? 이런 말씀하셨고 그리고 7260 쓰시는 분께서 얼마나 더 많은 증거가 나와 인정하시겠습니까? 국민분들 그만 피곤하게 하세요.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문자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요. 지금 그 7898 쓰시는 분께서요. 저 택시기사인데요. 정치인들은 엄청 오래 사시겠어요? 왜인지는 알아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결국 이게 지금 오늘 우리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뜨거운 논쟁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혹시 두 분 중에 뭐 10초씩 발언하실 기회가 있는데 하시겠습니까? 김용태 의원님. 이 국민의 상처와
분노를 달래줄 사람 윤석열 총장입니다. 행동 기승전 지켜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님이시네요.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청문회를 가서 조속히 열어서 진실을 규명한 것이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 함께 하셨는데요.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